Hello， 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我今天给大家带来了两串糖葫芦.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손에 있는 요거 요즘 많이 보셨죠?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SNS에서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딱 보자마자 저거네. 오늘 되게 식상한 콘텐츠겠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을 법한 내용과 그리고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자료 화면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절대 떠나지 마시고요. 꼭 잘 봐주세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를 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우리 동네에서 공수해온 당후루입니다. 사실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조금 녹아가지고 싹 이렇게 장렬히 전사를 해가지고 못 가져왔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후루와 같은 경우에 먹방하는 건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오늘 먹으면서 이런 맛이요 저런 맛이요 이런 얘기는 따로 안 하겠고요. 오늘에는 어떤 주제로 다룰 것이냐, 한국 사람들한테 붕어빵이 있다면 중국 사람들한테는 길거리 간식, 겨울 간식으로 당후루가 있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당후루라는 이 단어가 중국어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단어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중국어 강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발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같은 발음을 봤을 때 어떻게 인지를 하는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한국 사람 5명, 중국 사람 5명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부터 먼저 들려드리려고 녹음을 따왔습니다. 자, 먼저 한국 분들 그리고 중국 사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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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冰糖葫芦，冰糖葫芦，糖葫芦，冰糖葫芦。 당후루. 어때요? 그냥 똑같이 들리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 성조만 있는 차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당후루 이거랑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탕후루 여기에서 두 번째 글자의 히읗 초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 발음을 보면 대부분 탕후루 이렇게 후를 다 넣지 않고요. 탕후루, 우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흐를 넣으려면 그게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한번 발음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탕후루 이렇게 돼요. 후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당후루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의 발음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읽거나 말을 할 때 이런 현상은 중국어에 없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잘 들릴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당후루에 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노래인데 음식과 관련된 노래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 더 자두의 김밥, 윤종신의 팥빙수.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도가요제에서 했었던 냉면. 보통 이런 노래들을 보면요, 이 음식에다가 사랑, 고마움, 감사함, 그리움 또는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입혀서 이 음식을 통한 이런 감정들을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노래가 많은 것처럼 중국에도 이 당후루 또는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앞에다가 얼음 빙자를 붙여서 빙당후루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그 노래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미리 우리 성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촬영해주시는 이 팀장님한테 한번 들려드렸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음식이니까 먼저 이 음식의 특징을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맛을 먼저 얘기합니다.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 都说冰糖葫芦儿酸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탕후루는 어떤 맛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요즘에 이거 안 된다, 치아에 나쁘다, 이거는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달아서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달리 다가갔죠.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제일 처음에 가사 노래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다들 빙탕후루가 어떻다고 느낀다? 쏘안, 시다고 느꼈다고 제일 첫 번째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사에서는 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것처럼 우리 인생을 놀래하려고 한 굉장히 유명한 민요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 당후루가 왜 굳이 단맛이 아니라 신맛으로 다가올까요? 중국 사람들이 주 재료로 쓰는 것은 딸기, 샤인머스캔, 뭐 포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의 탕후루의 소재는 무엇이냐? 제가 얼마 전에 이 과일을 한국에서도 봤어요. 어디에서 봤냐? 경복궁에서 봤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되게 뭔가 아저씨처럼 제가 아저씨 맞죠 이제는? 그래서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산사나무 열매예요. 산사라고 부르는 샨자라는 이 열매입니다. 이 샨자를요 그냥 씻어가지고 입에 넣어서 씹어보면요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셔요. 근데 이 샨자가요 과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 약효가 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위가 안 좋은데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한테는 일본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샨자, 이 산사나무 열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시고 달고 시고이기 때문에 쏜티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 중에 단맛이 있습니다. 단 것 중에 신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쏜중 다이티엔, 티엔중 다이 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되게 해학적이지 않나요? 너무? 그러면 중국에 갔을 때 그냥 길거리에는 이렇게 생긴 탕후루만 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리지널 버전이 그거지만 점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사실 여러분 붕어빵도 제일 먼저 붕어빵은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이 뭐였습니까? 팥이었잖아요. 근데 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팥소가 나중에는 뭔가 크림으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그 붕어빵의 그 옆에 있는 빵도 원래는 반죽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페스츄리 같은 걸로 막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포도도 있고 귤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겨났는데 심지어 완전 기상천외한 것들도 있어요. 막 고추도 있고 막 옥수수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생겨요. 근데 그래도 오리지널은 이 산사나무 열매, 빨간색인 이 열매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요 열매는 소화에 도움이 되었다. 요주위 消化, 促进消化. 그래서 위에 되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서 설탕 시럽을 바르면 조금 더 달짝지근한 맛을 같이 들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기가 쉬웠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그 노래 가사에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빙탕후루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동그라미에다가 하나의 꽃쟁이로 끼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끼워놓은 것처럼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象征着团圆이라고 표현했습니다. 团圆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거나 또는 가족들이 잠깐 흩어졌거나 헤어졌다가 한 자리에 다시 단란하게 모여 앉는 걸 团圆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 동그라미, 보름달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날 중치우지에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날짜는 추석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추석 날에 중국에서의 중추절에도 월병, 즉 사람들이 단란하게 모여 앉는 것을 의미하는 동그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빙탕후루는 우리가 특정된 어느 날에 먹는 건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모습이 사람들이 좋아하는团圆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꼬챙이에다가 꿰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라는 이런 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이 당후루가 굉장히 사랑받는 간식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후루를 좋아합니다. 이 맛을 좋아해요. 이건 아니지만 기호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으나 사랑을 받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던 간식은 맞다라는 걸 알아주시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당후루라는 것에 대해서 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중국 간식이 이렇게 한국에서 막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 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어렸을 때 너도 저런 걸 들고 다니면서 많이 먹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의 뭔가 붐과 이런 열풍이 있었던 그런 간식처럼 너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제 마음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뭔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뭐 치아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먹고 다 드신 다음에 가글이라든지 칫솔질 조금 꼼꼼하게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의 간식으로 많이 먹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당후루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주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는 또 우리 성쌤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쌤께서 요즘에 또 독감에 걸리셔갖고 제가 혼자 이렇게 촬영 온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코로나가 걸렸고 이번에는 성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요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성쌤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성쌤 빨리 쾌유를 빕니다. 이런 걸 또 딱 달아주잖아요. 성쌤이 또 금방 이렇게 에너지를 생겨가지고 와, 다 나았다 막 저한테 막 문자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再见, 바이바이. 冰糖葫芦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부탁해요. 아!